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당했던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조금 재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이없는 사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자수성가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워낙 기술이 좋아서 그 일대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였죠. 야, 서영아,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낸 거야 정말. 잘 지냈어? 너 이제 얼굴 많이 좋아졌다. 20년 만인가? 그렇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진짜 니네 집 대단한 거 아니니? 응? 뭐가? 또 무슨 소리를 듣고 온겨? 아니, 그렇잖아. 예전에 너희 집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엄마 집에 갔더니 너네 완전히 좋아졌다면서? 부모님 많이 고생하시더니 정말 다행이다. 그치? 그렇지. 엄마 아빠가 악착같이 버시기는 했지. 나도 그 덕에 진짜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원래 어렸을 때에는 옥탑방에서 쥐가 나올 정도로 가난한 곳에 살고 있었지만 아빠와 엄마가 열심히 돈을 아껴서 건물을 살 정도가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무렵부터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부모님의 희생 덕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을 내가 몰랐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없었을 거야. 그 사이에서 저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릴 적부터 열심히 저축을 했고 씀씀이 하나도 그냥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너 운동화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신고 있었어? 뭘 떨어져. 아직 쓸만해. 걱정 마. 엄마, 이거 올해 말까지는 그냥 신고 설에 용돈 받으면 그때 새 거 살게요. 걱정 마요. 아니, 너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 우리 나아져서 너 운동화 사줄 돈 정도는 있어. 그래, 딸.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건데 뭐. 그리고 나도 빨리 부자 되게 아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남으셨는지 항상 볼 때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셨죠. 저는 최대한 손 안 벌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알바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머리는 아니라서 전문 기술을 배우고 싶었고 대학 졸업 후엔 화장품 가게에서부터 비교적 큰 회사로까지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죠. 아빠, 이거 첫 월급. 원래는 내복 사주는 거라는데 아빠는 내복 안 입으시잖아요. 아이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넌 맛있는 거라도 먹지. 우리 딸 때문에 산다 내가. 당연하지. 내가 빨리 돈 모아서 아빠 오마카세도 모시고 가고 여행도 시켜드릴게. 집도 마련해서 모실게요. 누구 딸 아니랄까봐 똑소리 나네.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하며 30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저에게 번화가에 있는 상가 하나를 주셨는데요. 이게 뭐예요? 무슨 서류? 열어봐. 확인해보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즐비해 있는 곳에 있는 상가라 값이 꽤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3층 건물에 상가 6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신축이라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아빠,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아빠 노후 준비로 쓰셔요. 이미 네 이름으로 다 변경을 해놨어. 어차피 주려고 했던 거야. 우리 딸 워낙 돈 낭비 하나도 안 하고 사니까
믿기도 하고. 지금 받아놔야 나중에 세금 많이 내는 일 없이 줄 수 있다면서 지금 받아둬. 이거 결혼 선물 대신 주는 거야. 네가 잘 관리를 하든 불리든 매도를 하든 알아서 하고. 잘 써서 나중에 보탰어. 알았지? 아빠, 고마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옛날 코올리게가 아니야. 건물주도 되고. 다 컸죠? 잘해볼게요, 아빠.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한사코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지혜로운 아빠가 주신 거니까 잘 가꿔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부동산 공부도 해가면서 나름 길을 잡아나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새벽 우유 배달 알바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새벽 알바를 하는 거라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죠. 지국 씨, 새벽 배달하면서 공무원 공부까지 하면 힘들지 않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도 동생도 있고 부모님이 몸이 그다지 좋으신 편도 아니시니까 저라도 생활비 조금 벌어보려고요. 공부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가볍게 해낼 수 있는 거죠 뭐. 서영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회사도 출근하시는데 새벽에까지. 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빨리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전.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생활력 강하고 성실한 여자 좋아하거든요. 요즘 사람들 같지 않은 뭔가 삶에 대한 의지가 느껴진달까? 서영 씨가 딱 그러신 분 같아요. 저희 동생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맨날 그런 애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그런가? 서영 씨 같은 사람을 보면 정말 좋아요. 그런가요? 꽤나 듣기 좋은 말인데요?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호감을 가졌었고 1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요. 생활 스타일이나 돈에 대한 관념,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잘 맞아서 꽤나 괜찮은 커플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로만 판단하면 안 됐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약속할 무렵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빠르게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시모는 굉장히 깐깐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인상도 짙고 맨날 찌푸리고 있었는지 미간 사이에 주름도 져 있더라고요. 되게 예민한 사람 같겠네? 어떻게 저런 인상 아래서 지국 씨 같은 순딩이가 날 수가 있지? 처음 볼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자금 많이 못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집안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오랜 철학과도 같은 건데 언제까지나 부모가 도와서 하는 결혼 이거 없어져야 해요. 부모도 노후가 있어야 하는데 의리의리하게 결혼식만 해놓고 금방 이혼하고 이거 다 돈 낭비거든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얘네가 이혼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조금 애들이 살고 나서부터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결혼은 그냥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돈 입장은 어떠세요? 듣고 제가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집안에서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부모님은 앞뒤 안 가리고 무식하게 말을 하는 시모를 보고 매우 당황하셨지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남편이 머쓱하게 웃으면서 이런 돈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상견례가 끝나고 부모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영아, 엄마는 딱 봐서 인상이 안 좋으면 다시는 안 보는 사람인데 이거는 상대에 대한 예의는커녕
아들을 욕먹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더라. 아나무인인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피곤해져. 응?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엄마는 네가 고생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야. 그래, 더 많은 말은 안 하겠다만 그렇게 할 거면 도대체 상견례는 왜 필요한가 싶더라고. 아이고, 엄마, 아빠 너무 심하긴 했어요, 어머님이. 근데 사실 그 집안이 그렇게 인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사실 집에 동생도 있고 미래에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신 상태래요. 지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신경이 죽지 않게 하려고 주기적으로 재활을 받아야 하나 봐요. 시댁이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돈에 인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니까 부모님도 천천히 납득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대화로 해보고 지국 씨도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고 조금만 마음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두 분 다 알겠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실제로 그날 밤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엄마의 언행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했는데요. 엄마가 사기를 몇 번 당하신 경험도 있고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라 말이 그렇게 나간 것 같아. 정말 언짢게 할 마음은 없었어. 미안해. 장인 장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다. 괜찮아. 어떤 의도인지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께도 내가 잘 둘러대놨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이 정도로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는 없지. 어떻게 이렇게 마음도 넓을까? 내 예비 신부. 그래도 부유하지는 않지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그동안 저에게 한결같이 잘해온 모습을 믿고 같이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신 거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다니는 회사가 금방금방 월급을 올려주는 입장은 아니어서 둘이 버는데 조금 빠듯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너희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정년 보장은 되잖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보단 낫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꽤나 쪼달리더라. 미래를 위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느낌? 아직 초반이라 그러지 않을까? 호봉이 올라가면 그래도 상당히 달라진다던데? 그러려나? 남편이 시댁 생활비도 한 달에 50 정도 보태고 있었더라고. 그것도 빠지면 정말 딱 식비 정도 나오지 뭐. 긴축 재정을 해서라도 돈을 좀 모아야겠어. 하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요. 친구가 이런 거 함부로 알렸다가 나중에 싸움만 난다고 해서 진짜 위험할 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 괜히 싸움이 날 바에야 나중에 진짜 위급할 때 까서 주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재활로 인해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시모만 우리 집에 온 날이 있었어요. 남편은 회식을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된장찌개 끓일 때 육수를 푹 고아서 놔야 한다. 나는 좀 쉴 테니까 네가 한번 잘해보고 나를 부르렴. 그냥 어머니 여기서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리를 많이 해본 편이 아니라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뭘, 네가 혼자 해봐야 실력이 늘지. 맨날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해? 아이고, 나는 너무 힘들다. 좀 쉬마. 그렇게 말을 하고 저에게 모든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꼭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뻔뻔한 태도들이 너무 화가 나서 대꾸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아시죠? 오히려 너무 인기척도 없이 조용하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이렇게 빨리 잠들었을 리가 없고. 뭐지? 뭔가 좀 쎄한데? 너무 조용한데? 어머니, 벌써 잠드셨어요? 이거 맛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 갑자기 시모가 안방에서 벌컥 문을 열고 뭔가 할 말이 있다는 사람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에 들려있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상가 계약 서류를 넣어둔 서류 봉투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장롱 깊숙이 숨겨놨는데 저걸 어떻게 찾았나 싶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시모는 옅은 웃음을 지으면서 바로 질문을 했어요. 너 이거 뭐니? 네 이름으로 된 건물이 하나 있네? 뭐예요? 그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뒤지신 거예요? 뒤지긴? 말 섭하게 하네. 나야 네가 살림을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했던 거요. 장롱 정리 하나도 안 됐으만. 근데 이게 있더라고. 네 남편이 아니? 아니요. 제 건물인데 왜 남편이 알아야 하겠어요? 얘 말하는 뽐새 보소. 당연히 말을 해야지. 도둑고양이처럼 숨겨놓고 있으려고? 참 너도 웃긴 애다. 염치가 없으려나기 이렇게까지 가나? 시모는 저에게 왜 말을 안 했냐는 식으로 추궁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주신 거라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니까 너무 웃기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만 간쓸게 다 빼주고 있구만. 이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뭐 어디까지 더 숨기시려고? 야, 그런 거 우리 탐내지도 않는다. 딱 보니까 푸지도 별로드만. 뭐라고요?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심하긴 뭘 심해. 당연한 말이지. 그리고 요즘 누가 재테크를 상가로 하니? 어디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거는 시골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 설마 네가 직접 이걸 산 거니? 시모는 대놓고 웃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겨 죽겠다는 듯이 비웃는 시모를 향해 그러시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주신 거라서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더 비꼬면서 말을 했어요. 아이고 그랬어? 그거 얼마나 안다고. 거기 주변 부지도 좋지도 않고만. 다 술집거리고 별로야. 뭘 알고나 말하세요. 여기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서 빈 상가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지원도 안 해주신다고 하셨으면서 말이 많으시네요. 상가가 수익이 나야 망정이지. 너 각 안 나오면 거기 팔아버리고 다른 거 가지고 있어. 이 사실은 네 남편한테 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시모는 기분이 나빴는지 할 말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도 혼잣말로 궁시렁대는 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도대체 거기를 왜 산 거야? 그냥 현금으로 주지는. 하여튼 땅 보는 눈 없는 사람들하고는 뭘 하기가 힘들다니까. 들릴 듯 말 듯 저희 집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뭐라고 하셨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뗐어요. 어머니, 유치하게 하시지 마셔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제가 말을 할게요. 어머니가 괜히 중간 전달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오해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시모는 그 말을 듣고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새침하게 알겠다고 하면서 그런 걸 누가 알리고 싶겠냐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입이 삐죽거리는 걸 보니까 태클을 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가는 3층짜리로 여러 가게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고 먹자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었어요. 이미 5개 정도는 들어와 있고 대부분 액세서리 판매나 옷가게였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들어올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시모가 알게 됐다고? 이거 완전 큰일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사고를 또 치려고.
너도 뭔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 할망구 욕심이 없는 편도 아니고. 돈 없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야. 알지 너도? 분명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친구 말대로 시모가 알게 되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혹여나 뭔가 일을 칠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리모델링 구조를 보러 갔더니 신우가 있는 거예요. 신우는 네일 기술을 배워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언니. 여기서 다 만나네. 이것도 운명인가? 뭐, 그런가 보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일 하고 계셨냐니까요? 아우, 무섭게 왜 그래. 그냥 구경 중이었어요. 여기 옆에 옷가게 왔다가 무슨 수작이라도 꾸미는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나는 빨리 가야겠네. 제가 뒤돌아서 가는 뒤통수에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냐고 했지만 아니라면서 인사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시모가 말한 게 분명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나 아직 퇴근 전. 바빠? 나는 퇴근했는데. 조금 바쁜데 왜? 용건만 간단히. 아니, 엄마가 오늘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갈비찜 했다고 오라고 하더라고. 꿍꿍이가 수상해도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편에게도 티 안 내고 일단 따라가 봤죠. 시댁 현관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모랑 신우가 눈이 반짝해서는 저에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왔어요? 밖에 너무 춥죠? 얼른 들어와요. 아, 예. 언제 오셨어요? 아까 1시간 전에요. 언니 먹으라고 제가 갈비찜도 해왔어요. 아, 네네. 감사해요. 제가 앉자마자 제 앞으로 음식을 세팅해주고 먹기를 바라는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불편해서 그만 보라고 했지만 그런 텐션이 계속 유지되었는데요. 제가 갈비찜을 한 입 먹고 나니까 신우가 상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언니, 아니 그런 상가를 두고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가게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거기 좀 괜찮던데? 한 곳 안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라고 있는 곳은 아니라서요. 이미 보러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남편과 신우, 시모가 셋이 저를 둘러싸고 앉아가지고는 숨막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알아온 것들을 쭉 읊어대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더니 하나하나 접은 것을 열더라고요. 아니, 거기가 젊은 사람이 장사해야 되겠는 곳이더만. 잠깐만, 내가 준비를 해왔어. 신우는 가게 구조를 읊어가면서 어느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고 홍보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혼자 마구마구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드릴 생각이 없다고요. 새 내줄 생각도 없고 뭔 김칫국을 혼자 드셔요? 절대 못 준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했는데 시모는 뭘 가족끼리 그러냐고 했어요. 아니, 네 재산이 우리 아들 재산인데 우리 아들 같았으면 동생 가게 바로 차려줬을 것 같은데 너는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신우가 남도 아니고 말하는 뻔세 봐라. 아니, 같이 잘 되면 좋지 뭐가 그렇게 깐깐해? 임대료는 얼마며 어떻게 계약하면 되냐?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제 의견을 물어보는 듯하지만 통보하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남편도 보다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를 돕는 말인 것 같았지만 누구보다 마마보이였죠. 아니 뭘 그렇게 인색하게 해. 좀 쓰면 건물이 달아? 당신 진짜 욕심 부리는 것 같네. 나한테 안 알린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결혼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 남편까지 저렇게 말을 하니까 이 집안 진짜 돌았다 싶더라고요. 내 재산이 자기 것 같나 싶기도 하고. 조금 진절머리가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시무가 또 끼어들어서 상가로 얼마를 벌어들이냐고도 물어봤죠. 돈 제 통장으로 꽂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매달 드리고 있으니까 신경 끄세요. 저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면 사용하게 해줄 생각도 알려줄 생각도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시댁도 오기 힘들 것 같네요. 그랬더니 너는 애가 그런 것도 공유 못하냐고 하길래 그냥 모르는 체하고 밥도 다 안 먹고 나와버렸어요. 시모는 뒤에서 유난 떤다면서 걸어가는 제 뒤로 이런 말을 소리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막아봐라 우리가 못하나. 그게 네 건 줄 알아? 더 말을 섞었다가는 아주 가게를 가져가려고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그 뒤로 오는 전화도 다 씹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 쉬고 있는데 시모랑 신우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조기 축구 간다고 집에 없고 저 혼자 좀 쉬어볼까 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꼴도 보기 싫은데 왜 온 거야 진짜 짜증나게. 없는 척하려고 하니까 경비실까지 내려가서 저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또? 제가 보기 껄끄럽다고 했지 않나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말하는 것 좀 봐라 이게. 우리가 너무 편해진 건가? 참나. 니네 가게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뭐가 좀 좋아지고 있더라고. 부동산 신문을 가지고 오더니 제 앞에 툭 던지는 거예요. 너희 가게 주변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고 하던데 맞니? 이게 기사들이 다 진짠지를 모르겠으니까 투자 계획이니 뭐니 하는데 뭘 아는 게 있냐 이 말이야. 참, 그거 이야기하려고 주말 오전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엄청 중요한 뉴스인데 왜 이렇게 심드렁해? 아니, 뭐 투자가 된다고 했으면 확정이겠죠. 오피스 건물이 크게 들어서기는 하는데 무슨 관심을 그렇게 가지시냐고요. 어머니 건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시면 저 부모님한테 건물 다시 넘겨야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답답해서 한숨을 쉬는데 시모가 다가와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 무슨 소리니? 너 미쳤니? 너 지금 그런 선택하면 안 된다. 붙기도 싫은데 제 옆으로 와서 딱 앉아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사기를 5년 전에 당한 이자를 아직도 갚고 있다느니 매달 병원비가 나가고 아버님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다느니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방에서 각종 영수증을 꺼내서 들이밀었어요. 아, 이걸 보여줘서 뭘 어쩌라고요 저보고. 저 이거 쓴 사람도 아니고 갚을 이유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봐보라 이거지 내 말은. 꼬깃꼬깃한 종이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지 뭐겠어요? 신우는 옆에서 또 거들어요. 엄마가 이렇게 불쌍한데 꼭 언니는 모른 척을 해야겠어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나 매몰찰 수가 있나? 역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사람은 변해. 우리가 잘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있으니까 계속 옆에서 들들 볶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갔죠. 그거 어차피
당신 재산 100%도 아니야. 내 지분도 있어. 우리 부부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도와줄 법도 한데 꼭 그걸 혼자 다 먹어야겠냐? 하여튼 아휴. 시모는 아쉬운 소리 계속하고 있고 남편은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절대 이건 줄 수 없는 돈이고 제가 고생해서 번 돈도 아니라서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모가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서 손을 탁탁 털어내고 일어나대요. 알았다. 너도 진짜 징하다. 그래, 나 돈 안 줘도 되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어디, 거기 가게 하나 쓰게 해줘. 아니, 안 된다고 말씀을 몇 번을 드려요, 진짜. 시모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제 눈앞에 종이 한 장이 펄럭였는데 받아서 봐보니까 계약서 써온 것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건물을 미리 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제가 도장 찍을 부분만 남겨둔 거 있죠. 신우에게 임차를 준다는 명목의 내용이었어요. 진짜 뻔뻔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쓰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구만. 월세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시세보다 더 싸게 해놓고 조항도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내 주변에 법대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걔한테 부탁해서 조금 손 봤어요. 언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도장만 찍어요. 내가 그 건물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나 SNS 화력 좀 세니까 홍보도 잘 될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틀어지고 있어봤자지. 지구가 인주 좀 가져와라. 남편이 인주를 찾아올 동안 신우랑 시모는 조항을 너무 잘 짰다면서 히히덕거리고 월세 이 정도는 안 내도 되는 돈 아니냐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당신네들 진짜 거지근성 도둑근성 두루 있구나. 내가 왜 이런 집안을 선택해서. 진짜 후회가 되네. 내가 당신들 가만히 이렇게 하게 할 것 같아? 절대 못해. 아니, 뭘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럼 우리가 지금 틀린 말 하냐? 지금까지 상가덕을 너랑 친정만 보지 않았어. 가족이라면서. 우리가 가족인데 이제 우리가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우리 아들 지분 들어간 건물을 좀 사용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될 일이니?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뭔 사이인데요? 뭔 가족이요? 가족이 그렇게 재산 약탈해가는 알량한 거예요? 아가씨는 고생도 안 했고 제 것도 아닌 걸로 무슨 부를 누리시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시끄러워. 네 징징거리는 거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조용히 하고 도장이나 찍어. 지구가 인주. 네, 나갑니다. 찾았어. 웃기고 있네. 이깟종이. 에라이. 저는 절대 못 찍는다고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시모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3초간 얼타더니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어요. 나 찾지 마. 진짜 한 걸음만 더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법적으로 나갈 테니까 알아들었으면 조용히 살아요. 네? 저한테 전화가 불나도록 계속 왔는데 한 통도 안 받아버렸어요. 친구도 그건 진짜 미친 거 아니냐면서 서로 욕을 했고 너 큰일 나기 전에 변호사 선임해두고 대화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까지 한 걸 보면 큰 그림을 그려도 단단히 그린 것 같은데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움직여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4시쯤 방문해보려고. 너 또 불쌍하다고 봐주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끌어가서 복수해. 그게 사람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변호사와 미리 컨택을 하고 있었죠. 제가 원치 않는데 재산을 탈취해 가려고 했고 저의 개인정보로 계약을 하려 했던 것부터가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지민 씨라고 아십니까? 네, 제 신우인데 왜요? 그게 이 건물을 지금 계약을 하신 건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계약서를 들고 와서 이 건물을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제 도장으로 알아서 문서를 만들어 온 거였어요. 빈 건물이 지금 나간 건가 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저희 쪽에서도 영 찜찜해서. 아니요, 그거 저 아니에요.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 사기꾼이니까 믿지 마시고 광고하고 있는 거 내리지 말아주세요. 계약도 가짜고요. 일단 상황 파악이 필요해서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폰을 보니까 신우에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희 건물 사진을 찍어놨는데 무슨 업자들이 와서 치수를 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 웃음 표시, 잘 쓸게요 라고 와 있길래 바로 건물로 달려갔어요. 미친 인간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남편에게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 시댁 사람들을 대면하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싶어서 달려가 보니까 참, 인생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무대뽀인 사람들도 없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불법 점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저를 다 쳐다봤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보니까 인테리어 회사 사람들이 온 것 같더라고요. 가게 낼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짜고 있었던 거였어요. 언니 왔어요? 여기로 와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세련되게 될 수 있으면 더 낮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감각 알죠? 신우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뻔뻔히 하늘을 찌른다는 말이 여기서 쓰는 건가 싶었어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계약서는 또 뭐고 도장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왜? 오빠가 준 건데? 우리 잘못은 없어요. 언니가 그럼 간수를 잘하시던지 그때 나가시지를 말던지. 중요한 순간에는 맨날 없어놓고 뭔 큰소리래? 그래서 저희 지금 계속 진행해요? 네, 하세요. 얼른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할 것 같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폰을 들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경찰서죠. 여기 지금 불법 침입 신고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못 쫓아낼 정도라서 바로 출동할 수 있나요? 업자들은 허둥지둥하면서 신우에게 어떻게 하냐고 하고 신우도 당황했는지 당장 출동 없던 걸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좀만 있으면 경찰 올 거니까 기다리시죠. 금방 올 건데. 아니, 우리 지금 이런 일에 휘말릴 때가 아니에요. 회사도 어려워 죽겠는데. 빨리 말해주세요. 빼요 말아요. 언니 진짜 1억이에요? 언니가 뭔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시집 온 사람이면 그냥 고분고분 말 좀 따를 것이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제가 이 정도로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니네 오빠 이혼하면 그만이야. 니네 집이 뭐가 되는 줄 아나 본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짐덩어리지.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고 업자들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줄행랑을 쳐버렸어요. 이분이 강제 침입하신 분인가요? 아시는 분이세요? 네, 가족 아니요. 원치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은 남이에요. 강압적으로 사람들 끌고 들어와서 제 상가를 변형하려고 했던 거라서 빨리 잡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우는 저를 끝까지 째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신우 연락을 받고 도착을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도 대답도 없던 사람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이고 왕자님 납셨네 아주. 너 진짜
경찰까지 부를 일이야, 이게? 이게? 너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 가서 네 젖먹이 동생이나 챙겨 찌질한 놈아. 남편은 저를 째려보고 동생에게로 씩씩거리면서 갔고 둘은 연행되었어요. 저도 상황 설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짐을 싸버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 한 장 남겨두고 전화를 걸었죠. 당신 이렇게 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지? 아까 당신 동생 만났을 때 녹음 다 떠났어. 당신이 내 도장 도용해서 가져간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이거 엄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말을 해야겠어? 네 도장 쓴 거 어쩌라고. 그 정도 할 수도 있지. 멍청한 놈. 지금 네가 인정한 꼴이다. 너랑 살았던 세월이 아까워. 법정에서 보고 당장 이혼해. 뭐? 잠깐 기다려. 너 지금 녹음도 다 해놓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너 있는 곳으로 갈 거니까 기다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재판 준비나 잘해. 거지 같은 집구석이나 먹여 살리고. 남편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서 전화를 단칼에 끊고 차단을 하면서 친구 집으로 가버렸죠. 3일 정도 있었을까? 갑자기 부모님께 전화가 와서는 도대체 무슨 일인 거냐고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길래 이제 정말 끝날 때가 되었다 싶어서 부모님께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나쁜 인간들. 그래, 네가 원한다면 마음대로 해. 처음부터 알아봤어.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천박한 사람들. 그런 인간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 안 하는 게 나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부르고. 그 말에 힘을 입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차단을 해놓다가 갑자기 연락이 되어서 당황했는지 엄청 반갑게 그리고 지금 가게 주변에서 셋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저를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었고 거의 울먹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거기 딱 기다려. 나 바로 갈 테니까. 저는 그동안 소통해왔던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어요. 3일간 잠적하는 동안 제 친구 중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도 함께 갔죠. 이미 계약도 마무리한 상태였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시댁 식구들은 다들 저를 찾느라고 초조한 눈빛으로 길거리에 서 있더라고요. 야, 저기 저 사람들이지? 처량하다 처량해. 제가 차에서 내리자 왜 도대체 이제 왔냐는 듯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넌 어디 있다가 이제 온 거야? 언니,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제 뒤로 내리는 사람들을 보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아무도 편이 없을 거라는 제 옆에 변호사, 친구들, 부동산 사장님까지 같이 서니까 기가 좀 죽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잘 왔다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힘들게 안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회유하려는 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뺨을 때리면서 말했죠. 나 몰래 도장 빼돌려서 가져갈 때는 안 미안하고 이제 와서 미안해? 내가 그런 말 듣고 넘어갈 것 같냐? 내가 너랑 재결합하려고 여기 온 줄 아니? 남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시모는 제가 뚫어질 듯 매섭게 쳐다봤죠. 그렇게 보면 뭐 어쩔 건데요. 당신 아들 오늘부로 내 남편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알아서 잘 걷어가세요. 허이. 그리고 신우 너, 네 가게는 네가 알아서 차려. 남의 등골 빼먹지 말고. 남편은 화가 났는지 나한테 와서 그 빈 가게 주면 뭐가 덧나는 거냐고 했죠. 저는 뒤에 서 있는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이미 계약 다 했으니까 비키라고 했고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라며 했어요. 변호사님이 남편이 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서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니까 무슨 위조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서지민 씨께서 사무실에 침입하신 것에 대해서 녹음본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고 마음대로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나란히 고소장을 남편과 신우에게 줬죠. 특히나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직업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사람들은 벙쪄서 나를 보고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서 너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아니, 내가 사실 다 잘못한 거지. 내가 100번 사과하마. 미안하다. 너희 남편이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지 않니? 너도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는지 옆에서 봤으면서. 한 번만 너그럽게 넘어가면 안 되겠니? 우리가 더 잘해볼게, 응? 시모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악어의 눈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소름이 끼쳐서 손을 뿌리치면서 됐다고 했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습은 여기서부터 하시고요. 저는 책임 없으니까요. 당신 자식들 알아서 잘 키우시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무식하게 상가 물려주신 부모님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요. 그리고 바로 친구들과 같이 상가로 들어와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날 파티를 하면서 이혼을 축하했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남편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고 신우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서 시모 등골이나 빼먹고 산다고 하네요. 법정에서도 서로 누가 더 잘못했네 만에 싸우느라고 재판도 쉽게 안 끝났어요. 신우가 특히나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니까 남편은 미칠 노릇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도장도 가져오라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오빠란 사람이 동생이 실수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법도 나보다 더 잘하는 양반이? 이게 진짜... 다들 조용히 해. 니네 다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좀 조용히 해. 정숙하세요. 지금 집안 싸움 하러 왔습니까? 누구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꽃이다야. 저거 봐라. 가족이니 뭐니 맨날 그렇게 말해대다가 불리해지면 너는 너고 나는 나네. 야, 너 저 집안에서 벗어난 게 천운이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안 부럽고 이거는 진짜 부럽다. 인생 망칠 뻔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진짜 최악이다, 최악. 판결은 저에게 8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나왔고 이혼은 당연히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워낙 많은 것들이 걸린 건이라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도 그렇고 누가 봐도 한쪽이 심하게 당한 케이스라서 금방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집애, 너 이제 뭐 할 거야? 남편도 없겠다. 네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홀가분하다. 나도 이제 여행이나 다녀볼까 하고. 그래, 너 돈 좀 쓰고 살아 이거사. 그만 아끼고. 아끼다 똥 된다? 이제 정말 그래야겠다. 고맙다 친구야. 그날 저는 부모님 집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들어왔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속을 든든히 채웠어요. 그동안 싸우면서 허해진 기운을 달래고 나니까 잠도 솔솔 오더라고요. 뭘 그렇게 위해서 살았던 건가 싶기도 했죠. 회사도 정리했고 이제는 저의 사업장을 차려보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 며칠 다녀온다고? 한 달. 북유럽 한 바퀴 돌고 오려고. 생각 정리도 좀 하고. 부럽다야. 참, 너희 신우 있잖아. 가게에서 일을 하더라? 응? 어디다가? 어떻게 봤어?
아니, 아는 친구가 네일을 너무 좋아해서 새로운 가게 다 다녀보는 취미가 있는데 니네 건물 있는 주변에 있는 데야. 근데 너무 변두리라서 잘 보이지도 않아. 아, 그래? 그래서 어떻디? 아니, 야, 실력도 없더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날 손님들 손에서 피가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원장한테 엄청 깨지고 있던데? 마스크 쓰고 가서 나는 몰라보는 것 같더라. 꼬시더라고. 으휴, 지 앞가림을 도대체 언제 하려고 저럴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모는 병을 얻어 알아누웠대요. 화병이 났다나 뭐라나. 말년에 자식들 다 데리고 살게 생겼으니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자업자득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써먹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녀오니 건물값이 폭등을 해서 이제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몇 달간은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다시 다니려고 합니다. 고생하신 부모님 효도를 이렇게 시켜드리니 좋긴 하네요. 엄마,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멍청이 같은 남자보다 엄마 아빠랑 사는 게 훨씬 좋아.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제.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라고 하니까는 앞으로는 고생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남편과 살았던 세월보다 지금 부모님이랑 사는 시간이 너무나 안정감 있고 즐거워요.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비슷한 실수하시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과는 엮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꼭 참고하세요.